안녕하세요. 박찬종 TV의 장영철의 경제직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국세청에 의하면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도 13만 명이나 늘어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총 소유자의 3.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지 금액도 3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도 무려 58%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미 부동산 보유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재산세가 1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작년보다 7.8%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올해 국세 수입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간 세금 수입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대체로 모든 수입이 다 떨어졌는데요. 소득세 1조 6천억 원, 법인세 6천억 원, 부가가치세 7천억 원이 떨어지는 바람에 8월 말에 중앙정부 채무는 5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종합부동산세 58% 상승, 그 다음에 재산세 7.8% 상승,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집 가진 특히 1가구 1주택의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 참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우선 작년에 부동산 세율을 크게 인상을 했습니다. 또 상한선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행정부에 위임한 공시가격도 행정부가 크게 올렸습니다. 올해 서울 평균 14%나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관련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리면서 집을 팔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서울의 집값도 22주간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전망상으로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외 영역에서 학군 수요를 유발을 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다 보니까 학군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명문 학군이라는 대치동, 목동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그 외 다른 지역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긴 것이죠. 서울의 규제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지방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부동자금이 1천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달리 투자 수요는 없고 부동산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연금 소득자들이 되게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에 달리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도 이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해서 강남의 경우는 1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집값을 올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집값 올라간 것이 딱 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보유세를 많이 오르고, 그래도 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세금을 낼 여력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많이 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연금보험료도 따라 올라서 최근에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우리 그 국민들의 비소비 지출,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러한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어느 계층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점점 이런 보유세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또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을 부르짖는 정부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의 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급증하는 세금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시가격을 비록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58%나 될 정도까지 세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가구 1주택의 장기 거주자 분들께는 이러한 미실현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집을 팔 때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는 없는 건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50만 달러까지는 일단 면제를 해주고, 그 이후 분도 과거에 집을 팔 때 손실이 발생됐으면은 손실을 보전하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은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1가구 1주택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간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그동안 세금을 열심히 잘 냈다가 이제는 은퇴하셔서 연금에 달리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그 구제, 그것도 꼭 세금을 물리지 말자 이런 차원도 아니고,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집을 팔 때까지 유예시키는 그런 조치도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